국내 비중은 배당 ETF를 늘렸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라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을 테마로 하는 국내 상장 ETF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이 ETF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근 1조 클럽에 됐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 배당을 잘 주는 금융업종 위주이지만 일부 자동차 업종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 재테크 플랫폼 매경 엠플러스의 기자로 있는 문희로라고 합니다. 신사임당 같은 정말 글로벌 채널에 나오게 있어서 영광이고, 구독자분들이 자산 관리나 향후 노후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자산 10억, 월 300만 원 같은 구체적 투자 플랜을 제시하셨는데 평생 월급처럼 현금이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제 책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는데, 일단은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금,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거든요. ETF라는 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까지도,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을 담고 있는 ETF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를 사려면 개인이 500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라든가 VO라든가 IVV, SPLG 이런 ETF를 사면 그 500개 종목을 다 한꺼번에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주식, 채권, 금 이 세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월 3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은퇴 시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제 개인적인 자산 관리도 좀 늦었다고 생각해서 다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ETF가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래서 50대 분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종잣돈이 1억 이상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종잣돈 1억, 그 다음에 ETF조차도 세 가지 정도로 분산, 그리고 10년을 봤는데, 이 책에는 이제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그거를 33%,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혼합 채권을 일부 담는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RX 금현물 세 가지를 10년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이 300만 원, 그러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 3,600 정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1억 원을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ETF에 3,300만 원씩 나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서 월 100만 원씩 꾸준히 늘어가는데, 그 연 20% 정도 그 투자금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10년 기간이 10억 이상, 그 다음에 월 현금으로 300만 원 이상의 그런 현금을 만들려면 투자금도 계속 상향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ETF 주가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금도 좀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계산하고 엑셀로 체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만 있고요. 정확한 자산은 모릅니다. 제가 체크하는 거는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 비중을 한 13에서 15% 사이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은퇴했지만 어쨌든 가장 주식 관련해서는 최고수니까, 저는 그분의 어떤 종목은 젊었을 때 그 산 종목들을 지금까지 유지했잖아요. 장기 보유가 중요한 거지 그 종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따라했을 때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성향을 찾아야 되고, ETF도 그런 똑같이 자신에 맞는 ETF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 13에서 15% 가져가고, 지금 말씀드린 주식, 채권, 금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S&P 500 ETF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까 가장 주가도 비싸고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 게 스파이. 스파이를 국내 상장 ETF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나 타이거나 에이스나 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다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면 진짜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가 있거든요. 500개 기업이 갑자기 부도날 리도 없고, 본사가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유럽 그런 데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제일 유명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매출의 53%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본사만 미국에 있어서 S&P 500에 소속돼 있지, 사실은 글로벌 기업, 글로벌 경제 상황에 수렴합니다. S&P 500 ETF의 리스크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절세 혜택을 주잖아요. IRP, ISA, 연금저축펀드.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런 책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셔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개는 지금 당장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 거면 이 절세 혜택을 이렇게 주는데, 자산 규모가 많이 커져서
고액 자산가들은 일부 해외 직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절세 혜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같은 걸 노려서 이제 근데 저희가 아직은 뭐 자산가들은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절세 계좌, 절세 삼총사라고 하는데 그 계좌에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100, QQQ라고 하죠. 그거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이런 절세 계좌에 넣으시면 세금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니까 어떤 글로벌 분산도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한국에서 받고 미국 기업의 어떤 뛰어난 성장률을 우리 자산으로 녹여서 우리 자산을 지켜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 했었고, 저도 증권사 다니다 보니까 고성장, 고위험 주식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5년간 증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지만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압박도 있고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에 온 이후로 20년간은 이제 꾸준히 이제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갔고, 아무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국내 주식도 좋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혹시 겹치지 않는가, 자산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변방에 속하거든요. 모든 자산이 겹치지 않고 제가 골고루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고 당연히 해외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성장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주가가 같이 가는 상향이 많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하루하루 등락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IT나 금융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종목이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좀 슬프잖아요. 그랬을 때 뭐 모든 종목이 골고루 갖고 있다면 지금 오늘은 좀 좋지 않더라도 내일은 그 종목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채권 비중이랑 국내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고점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ETF는 모든 자산을 담을 수가 있는 맞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을 좀 중첩되지 않게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과 ETF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국내 비중은 이제 배당 ETF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뭘 담을까 하다가 개별 종목보다는 너무 유명해서 그냥 얘기하면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배당을 테마로 하는 국내 상장 ETF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ETF를 보실 때 시가총액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 ETF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근 1조 클럽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뜻이죠.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성 종목을 보시면 배당을 잘 주는 금융업종 위주이지만 일부 자동차 업종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보유 비중 1위가 기업은행이거든요. 기업은행이 왜 좋으냐면 대주주가 정부예요.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외국인 비중이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순이익이 나와서 그걸 배당을 주면, 그래서 정부는 우려하는 게 많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국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환율 방어할 때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줘도 다 이제 정부로 가고 또 기업은행의 주주들로도 가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막 눈부시게 오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배당의 안정성만큼은 국가 리스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 시절 국내 재정상이 어려울 때 배당을 제한했었거든요. 그때도 배당 제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행은 당연히 국내 기업이고 또 정부도 배당 수익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유 비중은 시시각각 변하긴 합니다. 국내에도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배당이나 좋은 테마로 갖고 있는 은행주는 계속적으로 주주환원이 좋으니까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캐대언 아시잖아요. K-팝 그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고, 방산, AI나 뭐 원자력 관련된 ETF도 있는데 그 성향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여러 ETF를 섞는 전략을 했습니다. ETF 자체가 분산이지만 ETF를 더 섞으면 더 리스크는 낮아지거든요.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책을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ETF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본인만의 방식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도 1억을 기준으로 한 건 1억을 모아보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종잣돈을 모으시다 보면 훨씬 훌륭한 거룩한 투자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그 미국의 본사를 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트럼프가 최근엔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조선사들 미국으로 옮겨오라고 이렇게 가업을 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금융시장은 미국 달러가 패권을 잡는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잡은 거는 이제 원래는 달러가 금이랑 연동돼 있었거든요. 금 태환제라고 어려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금의 보유량과 비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그 정도 보유해야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이 긴축적이었죠. 지금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달러 태환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에 고정돼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1등 넘버원 자산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그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주식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정체되어 있지만 미국 기업이고 미국 주식 시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ETF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하나인데 만약에 요리라고 따지면 무슨 뭐 닭고기나 소고기 이건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요리를 활용한 요리는 수백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종목보다 ETF 수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ETF는 뭐 이제 이 금융 투자 시장에서는 거의 기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 리스크가 높겠죠. 개별 종목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근데 ETF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방어되는 거는 당연히 주주환원이나 아이폰의 뛰어남 뭐 그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ETF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의 중요한 요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ETF 출시해서 애플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미국 하면 이제 애플을 생각하고 최근엔 팔란티어,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이 절반만 미국에서 수익이 나오고요. 나머지 절반 이상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사실상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공부할 때는 미국 기업이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없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 또 우리나라예요. 이게 운이 좋지 않습니까? K-팝,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 조선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조선업을 이렇게 잡고 있는 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있어서 전쟁 억지력도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디램 반도체의 절반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 상황에서 디램 공급이 안 되면 전 세계 이제 전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수급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려면 애플 주가는 더 많이 빠져야 되지만 그게 유지되는 것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반드시 그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는 정직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을 잘 쫓아갈 수 있지만 그거는 운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ETF로 장기 분산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죠. 신생아가 있다면 그 신생아 이름으로 투자를 시작하시고 저도 애 이름으로 투자한 그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미국 주식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미국 주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퍼가 거의 30배에 가깝습니다. 그럼 역사적 평균이 16배인데 지금 매우 고평가돼 있죠. 그러면 지금 투자할 때 아니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S&P 500이 연 복리 기준으로 10%씩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조정을 받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데이터니까. S&P 500의 100년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다른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제 미국이 망할 수 있고 미국이 빠질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망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PER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지표들이 옛날 지표거든요. 이것도 100년 이상 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지금처럼 돈을 많이 푸는 시대는 없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실적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로 볼 수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버핏 지수나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이지만 이건 항상 시점, 지금 투자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예요. 항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좋은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 지수나 우리나라 시장 지수나 뭐 다른 여타 국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안정성이 뛰어나거든요.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국가 부도 리스크랑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미국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장기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장 지금 뭐 6개월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차피 평균을 쫓아가잖아요. ETF, 특히 시장지수 ETF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S&P 500에 대한 주의점보다는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레버리지 투자를 피하는 겁니다. 하루에 3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매우 솔깃하죠. 게다가 그게 가장 근대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라는 반도체와 결합을 해서 속슬, SOXL 정말 주변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단기적으로 큰 부를 이루실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배를 추종하니까. 그렇지만 마이너스 할 때도 3배를 추정한다는 사실이 있고요. 매일 결산을 하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으면 그거 점점 멀어집니다. 기본 이 지수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너무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3배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수수료가 높아요.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좀 운용 보수라든가 그 수수료를 간과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익률도 복리로 불어나지만 이 때는 수수료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여러 가지로 분명한 약점을 안고 있는 금융 상품이고 정말 단기적으로 어떤 뭐 큰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본인이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뭐 수익률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그다음에 올인하는 ETF도 있습니다.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ETF인데 이름에 특정 종목이 들어간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ETF 자산에서 보유 비중이 20%가 넘고 뭐 30%가 넘고 막 50%가 넘고 거기다 채권 조금 넣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위험한 리스크가 분명한 상품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인과 레버리지는 반드시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도 그런 기조로 돼 있습니다. 시드가 1억 정도 있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넣는 게 좋을까요? ETF가 이제 분산 투자니까 우리의 투자 방식도 분할 매수가 돼야 되겠죠. 잘 하시는 분들은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단기 투자 많이 해봤고요. 해봐서 그 패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급등락하는 주식은 장기 보유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사고 싶어요. 1억이 있으면 한 번에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딱 잔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안합니다. 우리가 주식 창을 봐도 호가가 있잖아요. 그 분할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쫙 걸어 놓으시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0.5%, 뭐 0.5 호가 단위가 종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렇게 쭉 걸어 놓으시고 살 때는 위로 하지 마시고 밑으로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밑에까지 쭉 사졌네? 다 사지면 또 오히려 불안해요. 내일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면 이렇게 등락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 주가를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올인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방에 낮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좀 계속 쳐다보게 되고 스트레스 계속 그거 호가창 보시면 저처럼 대상포진 오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 투자 단기 급등락하는 투자하지 마시고 ETF도 밑으로 매수 호가를 걸어 놓으셔서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